32명이 살인자가 아닌데 북송시킨 한국 국제법 어겼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북한 선언 추방 사건 얘기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주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당초 이들은 조그만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으로 알려졌었죠. 이 범행에는 가담을 했지만 주범은 아니라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일단 한 사람의 주장임을 전제로 하고요. 우리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내용이지만 가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 증언을 한 인물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 씨의 증언입니다. 걔네들은 실제로 주범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제가 11월 7일 날 문자를 받아서 그러면 좀 알아봐 줘라라고 했어요. 그 소식통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22살, 23살 난 사람 영양실조에 걸려서 군대도 못 갔다 온 애들이다. 그 정도로 살인을 저지르려면 그 배 안에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한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16명을 죽일 만큼 강하지 않은 애들이다.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음에도 한 인물의 주장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 선생님, 그래도 저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야 될 게 이 사람들이 20대 청년이고 정말 여리여리하고 16명에게 해를 끼칠 만큼의 신체적 내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제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성산 감독은 바로 북한에 있는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화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통일부에서는 뭐 그에 대한 또 반박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22살, 23살 났는데 군복을 안 입고 있고 대학에도 안 가고 있고 또 군수품 공장도 안 간 사람이 배를 탔다는 건 군대에 안 간 것만은 100% 확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그 영양실조에 걸려 비실비실했다. 왜 군대 안 가는지 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양실조 아니면 출신 성분이 나빠서.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나빠도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 갔다는 건데 지금 정성산 감독의 얘기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군대도 못 갔다. 그래서 22살, 23살짜리가 배를 탔는데 어쨌든 영양실조에 걸렸든 안 걸렸든 그야말로 터미네이터 같은 슈워르제네거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 17톤의 작은 배 안에서 16명을 죽인다, 3명이.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런 피드백되는 자료가 자꾸 북한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산 감독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주고받은 메신저까지 공개했는데요. 원래 우리 정부 당국은 이 선원 2명 추방 이유 가운데 하나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북한 주민 2명, 이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속보로 다뤄봤던 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그러니까 뭐 흐름은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3명이 그 살해에 가담했고 1명은 김책항에서 북한에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1명이 실제 살해 주동자고 남쪽으로 넘어왔던 2명의 선원은 주범이 아니라는 게 정성산 감독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 넘어왔던 2명은 그 배를 탄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사정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 16명의 살해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배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는 지금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범인 저 미상의 남성이 이제 도피 자금이 필요하니까 원래는 아마 러시아나 중국쯤으로 도피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았던 오징어를 팔아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김책항에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체포가 되니까 지금 그 청년 2명은 그 배를 몰고 이제 남쪽으로 왔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결과인 것 같은데 만약에 배 안에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저 주범, 이름을 알 수 없는 저 주범이 다 저질렀는데 결국 우리 남쪽으로 온 종범이라고 할지 이 두 분이 추방의 어떤 구실로 이 모든 그 범죄의 죄를 뒤집어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두 명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연약한 몸이고 실제 살해 주동자는 따로 있다. 이 두 명은 아니다라는 증언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이죠. 북한에서 꽤나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는 건데 정성산 감독의 주장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1월 7일 날 북한하고 이제 왕래를 하고 있는 소식통을 통해서 문자를 받았어요. 이미 10월 달에 이 사건은 단천, 김책, 청진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난 사건이다. 소문이 났고 이게 알고 있는 사건이라 이거는. 이 사건은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지금 이 사건은 원래 이 32명이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추방되기 전까지 그 전부터 함경도 인근에서는 많이 알려진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살인사건이 11월에 있었다기보다는 10월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정성산 감독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현지 사람과 통화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 감독이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배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 있었고 노트북도 있었듯이 지금 북한에는 2,552만 인구의 핸드폰이 약 560만 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평양을 중심으로 보급됐습니다만은 함경도, 김책이나 청진 일대 사람들도 상당히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도된 것도 신속하게 북한에서도 알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뭔가 그 죄를 짓고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걸 우리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바로 북한에 이렇게 돌려보낸다? 그래서 저 돌아가면 북한에서 바로 처형된다는 것은 북한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때문에 저런 소문이 빨리 퍼지는 것은 하나의 뉴스로서 퍼지는 것은 좋은 일인지 모르나 북한 주민들이 혹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거나 자신이 북한을 탈북하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공포심을 주는 그야말로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단순하게 한 탈북자 주장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건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32명이 어떻게 16명을 살해했을까? 그리고 진범, 살해 주동자는 따로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왜 주범이 김책항에서 잡혔는데 죽을 힘을 다해 남으로 내려왔을까? 이 부분입니다. 예, 하정대 부장. 예. 사실 이 사건이 가장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 주범이냐 아니면 종범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령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북한의 주민은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듯이 귀순 의사가 불분명해가지고 그거를 귀순을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돌려보내버린 건데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단된 지 남한으로 온 탈북자가 33,000명이거든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귀순하겠다고 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을 북으로 송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대한민국 사람은 만약에 북한 사람은 다른 외국인하고 달리 무슨 예를 들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테러를 저질렀다든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만 확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그런 귀순 의사가 확실한데도 보낸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15m 뿐이 안 되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저 어선 15m 뿐이 안 됩니다. 19명이 과연 탈수됐을까? 지금 중국에서는 여기는 원래 정원이 6명 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19명이 탈 수도 없다. 그거 자체도 살인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범인지 종범인지 여리여리한지 건장한지 이거 다 떠나서 이렇게 의문투성이 사건을 이렇게 서둘러 보낸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이에 대해서 방송 전에 제가 통일부의 입장을 잠깐 보니까 그들 32명은 건장했고 그리고 살해 주범이 맞다.
라는 팩트 체크를 통일부가 해줬습니다. 글쎄, 그거는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얼굴을 가리고 사진이라도 한번 공개를 해서 우리 그 언론과 국민들의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처음 공개된 이후부터 사실 공개되는 계기도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공개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언론에서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았으면 과연 그 통일부가 공개했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도 정부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통일부의 설명을 다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상에서 경고 사격을 받았음에도 계속 남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그동안의 얘기를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기순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해당 주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김책항 귀환 과정에서 나눈 말이었다.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는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김현철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귀순 의도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통일부 장관을 야당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서부 대변인, 네.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북한과 이런저런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김정은 위원장 답방까지 의식을 했다까지는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뭔가 좀 배 선원들이 타고 왔고 19명이 탔고 거기서 살인 사건이 있었고 이런 팩트 관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갔었고 다만 그 보고 체계나 아니면 뭔가 행정부처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을 공유하는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19명이나 아니면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팩트 자체도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게 많거든요. 저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일반 상식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소산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관해서는 뭔가 좀 종합적인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가 된 것 같아서 안 수장님, 지금 미국의 한 인권단체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북송시킨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내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국제법도 어긴 겁니다. 유엔의 고문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흉악범이든 아니든 그것을 강제로 송환함으로써 잔인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도 법적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총탄세를 받으면서 NLL을 넘어왔는데 저 사람이 죽어도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는 통일부 장관은 정말 뭔가 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을 자료로 제시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북한 선언 추방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탈북자의 한 제보까지 살펴봤습니다.